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날이 쌀쌀합니다. 운동하셨나요? 네, 정말 운동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계절인 거는 아실 테고요. 우리 그럴수록 네, 웅크리지 말고 더 운동으로 에너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책 읽는 엄마의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초등 시기에 아이들 굳이 시키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별로 뭐 아쉽지 않다라고 했던 사교육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궁금해요. 그거 알려주세요. 초등 시기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필요 없는 사교육을 안 들을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이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오늘의 고민 사연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 시켰는데 하나도 안 아쉬운 거. 네. 뭐, 안 해도 됐었네 라고 중학생이 돼 보니까 초등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저는 사교육에 원칙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똑 부러지게 원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제 상황에서 이 원칙을 만들지 않고는 사교육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먼저 정말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저희 둘째 아이를 위한 치료비가 거의 이제 저희 생활비의 전부를 차지하다 보니까 큰아이를 위한 사교육의 비용을 쓸 수가 없었고 정말 최소로만 썼어야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돈으로 학원을 하나나 두 개 정도밖에 보낼 수 없는 예체능 다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의미가 있다 생각되는 것들만 선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돈이 없어서 못 시킨다라는 그런 속상한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그 부모로서 겪는 초라함과 자괴감, 그리고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 뭐 피눈물이 나죠. 그 마음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비슷한 형편의 어머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저는 제가 돈이 생기면, 그래서 많이 시킬 줄 알았어요. 돈이 없어서 못 시킨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이후로 점점 형편이 펴서 지금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저희 아이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뭐든 시켜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여유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원의 개수는 줄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학원을 간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만 있으면 아이를 어디든 가서 무엇이든 가르치고 무엇이든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 돈의 문제를 떠나서 아이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초등 시기에 가장 주요한 전략이었다라는 거였죠. 저처럼 욕심 많은 엄마가 돈이 있었어 봐요. 시간과 에너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마구 밀어넣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돈이 없었던 것이 아이의 시간과 에너지를 무지하게 아꼈었다라는 정말 아이러니한 결론이 났고요. 또 하나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저희 남편이 공교육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교육의 경험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동일하게 혹은 더 재미있게 더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가 본인이 최대한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하기만 한다면 학교 수업 시간은 학교 교과서는 굉장히 훌륭한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학교에서 그냥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제대로 듣고 오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그 이상의 많은 사교육들을 더욱 넣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수록 학교 수업에 대한 아이의 관심과 집중도는 흐트러지면서 그걸 다시 내 사교육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모순된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아이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선생님의 말씀을 법으로 알고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만으로도요. 실제로 정말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들어야 되는 다양한 사교육의 그런 경험들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하나의 믿음은 뭐였냐면 이 지금 아이가 돈이 없어서 제가 돈이 없고 또 저희는 또 아이가 거부했다라는 중요한 이유도 있었어요. 자,
돈도 없는데 애도 가기 싫대요. 그래서 남들 다 좋다는 그런 학원에 못 보냈어요. 못 보내고 있으면 불안하죠. 그런데 그때 생각했던 또 하나의 믿음은 뭐였냐면, 지금 아이가 이 학원에 가지 못하는 것이 이 아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는 아닐 거다라고 좀 여유롭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이 악기를 배우지 못하는 게 얘 평생에 한이 되고 다시는 이걸 못 배우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업들에서도 얻을 것이 많이 있겠다. 전제는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고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입니다. 저희 아이는, 저희 큰아이, 중학교 2학년 큰아이의 교육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비교 당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경쟁하는 거 피하는 아이이고요. 자존심만 엄청 센 스타일, 내향형의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본인이 잘한다라고 뭔가를 자꾸 어필해야 되는 스타일의 그런 대형 어학원, 한 반 한 반에서 막 그날 채점을 하고 그날 평가를 받으면서 본인이 더 두각을 드러내야만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학원들을 아주 질색을 했어요. 네, 샘플 수업을 들어본 적도 있었고, 또 무료 강좌가 열리면 저도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엄청 아이를 밀어 넣었었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는 비교당하고 경쟁하다가 너덜너덜해져서 학원은 절대 싫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돌아와서 그 이후로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학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거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줄 알았더니 본인도 싫대요. 그래서 좀 고마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러쿵 저러쿵 해서 사교육의 기준이 뭐가 됐었냐면요. 아이가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진짜 꼭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고려해보고요. 두 번째, 아이가 진짜 너무너무 원하는데 경제적 여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카드로 빚을 내가면서 긁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정도는 내 돈을 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 중에서 이거 두 개를 조건을 충족했는데 아이가 실제로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 학원을 갔다 와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을 책도 보고 빈둥빈둥 하면서 사색과 명상을 할 수 있는, 뭔가 본인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원은 보냈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얼마나 학원을 적게 보냈겠어요. 정말 최소였고, 네, 동네 놀이터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 관심이 가는 과목인데 아이들이 모두 학원에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이유로 학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무엇인지 경험은 해보고 이후에 학원을 갈지 말지, 아이가 더 배우고 싶은지 아닌지 경험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엄마표로 경험은 했어요. 우리 엄마표로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서점 가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간판을 볼 수 있는 모든 학원들의 그 커리큘럼들을 일단 내 엄마표로 진행해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교재들이, 문제집이 다 나와 있어요. 어느 학원의 문제집, 교재까지도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리고 저렴하죠. 문제집 한 권에 10,000원 정도 주고 사서 이걸 아이가 더 배우고 싶은지, 관심을 보이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아이가 네, 이걸 해서 자기가 흥미와 적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 만한 과목인지를 확인하기에는 굳이 아이를 학원까지 끌고 가서 한 달에 30만 원 하는 그런 걸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엄마표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집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면서 잘 맞다 생각되는 과목도 있었지만 대부분 과목들은 일단 엄마랑 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별로 흐지부지 될 때가 정말 많았고, 문제집 한 권을 제대로 끝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사고력 수학 학원 너무 비싸니까 안 간다고 하니까 일단 팩토부터 사잖아요. 사서 이제 뭐 울고불고 몇 번 하다가 그냥 이제 그만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일단 경험은 해봤는데 흐지부지 된 과목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엄마표로 해봤는데, 혹은 아이가 주변에서 뭔가 자기 친구들이 하는 걸 봤는데 본인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현재 학원이 2개 이하로 유지되고 있어서 저도 경제적인 여유가 그 정도는 되겠다라고 한다면,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였고요. 저는 길게 잡으면 6개월, 1년 정도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걔 중에는 정말 오랜 기간 배웠던 과목 딱 하나, 드럼이 있었지만 드럼은 4년 정도, 5년 정도 배웠던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아이가 경험해보고 배우고 싶어서 갔지만 아니다 싶으면 6개월, 1년 정도 배우면 충분히 배웠고, 앞으로 이걸 더 하고 싶을 때는 중고등학교에 가든 성인이 되든 본인이 더 배우고 열심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정리를 했어요. 한 달 한 달 학원비가 네, 보통 부담입니까? 자,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공교육을 최대한 활용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성비 높은 그런 전략이고요. 아이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면 학원을 또 한 번 가느라 왔다 갔다 하느라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네, 독서에 그리고 또 노는 것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라라는 이야기를 꼭 명심을 하게 했고요. 교내 대회가 있으면 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대회를 준비하고 대회에 참가하면서 역시나 학원 이상의 그 이상의 좋은 경험들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했고요. 방과후 학교 엄청나게 많이 활용했습니다. 저희 애들이 방과후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방과후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보이는 과목들은 네, 무조건 다 등록을 해보게 했고요. 방과후의 특징 저렴하면서 네, 또 분기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취소가 가능하잖아요. 몇 번 들어보고 끝낸 수업도 있고요. 몇 년씩 갔던 수업도 있어요. 방과후 학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거기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 최대로 땄습니다. 그다음에 영재학급 교육청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은 이제 뭐 대치동에 있는 영재학원, 영재교육원처럼 그렇게 고가가 아니라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아이들이 영재 수업, 그러니까 생각하게 만드는 수학, 과학 분야의 그런 수업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됐었기 때문에 영재학급도 네,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 맞아서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나 지금 다시 초등을 키운다 하더라도 다시 초등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굳이 내가 그 돈을 들여서 우리 아이를 그 학원에 끌고 갈까라고 생각했던 학원들은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영어 유치원이고요. 영어 유치원 못 보낼 때 네, 저도 눈물 흘렸어요. 저는 병설에 둘 다 보냈었기 때문에 영어 노출은 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 팩토로 대신 해봤고 아이들이 도저히 네, 안 돌아가서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독서 논술, 네, 일단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책을 충분히 읽은 다음에 써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독서 논술 쓰는 학원에는 가지 않았고요. 독서 토론, 가정에서 자유로운 대화가 뒷받침이 된 후에 가도 늦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입을 열지 않는 아이들을 토론의 장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역사 논술, 4학년, 5학년 되면 역사 논술 그룹 막 짜시죠. 저도 뭐 그런 제의를 받기는 했으나 역사 논술 역시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본인이 충분하고 관심이 생기고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대형 어학원과 대형 수학학원 지금까지도 한 번도 가지 않은 이유는 그곳의 시스템 때문인데요. 내가 다 아는 내용도 대형이기 때문에 그 레벨 아이들과 다 같이 앉아서 그 수업을 계속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여쭤보거나 그걸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무래도 대형보다는 소규모 학원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대형 어학원과 수학학원은 이제 아이들이 단계마다 레벨 테스트를 받을 때 활용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수업에 들어가서 막 12명씩 앉아서 칠판에서 이렇게 일제식 강의를 듣는 그런 식의 수업은 학교 수업으로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 듣고 왔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을 연습하러 익히러 가는 곳이 학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규모 위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목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지금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 중에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고민 사연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날은 우리 어머님들이 남겨주시는 고민들을 또 유심히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과목인데 선생님 근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또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요. 네,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초등 때 시켰더니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 네,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체능 과목은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예체능 과목은 아이가 원한다면 네,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운동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고요. 농구, 배드민턴, 수영, 태권도, 축구 이런 것들을 다 했었고, 그러느라고 이제 그게 학원 하나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네, 다른 학원의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사교육 고민 정말 많으실 텐데요. 많은 고민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살펴보면서 또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